안녕하세요. 지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리트릭스입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말은 무의미하지만 과거의 일을 마음껏 상상해 보는 것도 역사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두고두고 아쉬워할 만한 상상, 바로 만주를 호령했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이라는 주제를 지정학적인 시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 들어 미국의 한 매체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랭킹에서 우리나라는 6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약소국의 서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러한 소식은 놀랍지 않을 수 없었죠. 랭킹의 신뢰도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소식에 환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동안 한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열망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약소국이라는 서러움, 그리고 강대국으로의 열망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아쉬움의 정서로도 나타납니다. 특히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이자 동시에 아쉬웠던 과거로 기억되죠. 만약 신라 대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우리 민족의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넓었을 거란 기대도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 향수의 결과일 것입니다. 실제로 고구려는 대단한 정복 능력을 가진 한반도의 거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전성기였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시기에는 만주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죠. 실제로 백제와 신라는 강력한 고구려의 침략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순간까지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거의 완성했을 것 같았던 통일을 왜 이루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구려는 영토가 넓어지자 그만큼 방어해야 할 국경도 길어졌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군사력이 오로지 남쪽 전선에만 투입될 수 없는 원인이었죠. 또한 강력한 고구려의 위협으로 인해 그동안 하나의 국가 의식이 희박했던 백제와 신라는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계기로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각자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았던 것이죠. 아무리 고구려가 강력했다 한들 백제, 신라 두 나라의 협공과 결사적인 항전에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구려가 차지했던 영토는 인구 밀도나 농업 생산력에서 백제나 신라의 땅보다 열악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국력의 차이를 땅의 크기로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는 북방의 거친 유목 민족들도 거느렸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고구려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은 고구려의 정치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었죠. 여러 역사적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북방의 유목민족까지 포함했던 고구려의 특징은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아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양 이전의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은 북위 41도상에 위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위 41도는 중국의 한족이 북방의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 쌓았던 만리장성의 위도와 거의 일치하죠. 확실한 경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위 41도의 이북과 이남은 자연 환경이나 민족 구성, 문화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와 만주를 동시에 거느렸던 고구려는 북방의 유목민족을 하나의 국가와 민족 의식으로 포섭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 대신 신라의 삼국통일이 가져온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바로 단일민족 국가 체제와 의식을 한반도에 정착시켰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고구려나 발해에 의해 한반도의 통일 왕조가 세워졌어도 단일민족 의식 형성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려나 발해는 만주에서 흑수 말가를 비롯한 이민족과의 공존이 필연적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가 권력의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겠죠. 발해의 200여 년 치세 동안 수도가 5군데에 걸쳐 계속해서 바뀌었던 것도 이러한 발해의 권력 다툼과 정치적 불안정을 반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운영과 발전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요소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지나친 단일민족의 강조는 지양되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민족 간의 갈등은 나라의 힘을 모으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도 인종 간의 갈등이 심각하지만 민족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자유라는 건국 이념에 묻힌다는 차원에서 미국은 다소 예외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고구려의 문화는 북방의 유목민족과 아주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민족의 뿌리가 고조선을 비롯한 만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기마 민족으로서의 북방 문화가 잘 발달했죠. 고구려와 백제가 만주의 한민족 국가였던 부여로부터 비롯된 것은 한반도와 만주의 문화적 접점이 강하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 고구려의 남하 정책은 남쪽의 한반도 집단과 만주의 북방 유목민족 간 문화적인 차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건국 초기 약탈과 정복으로 성장했던 고구려는 농경을 중심으로 점차 국가적인 체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반면 춥고 농경지가 척박했던 만주의 유목민은 간접적으로 통치하거나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에 두는 방식으로 지배했죠. 이러한 남북 간 민족과 문화의 차이는 고구려 내 끊임없는 권력 투쟁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수왕의 평양성 천도도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지만 일각에서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장수왕이 고구려 내 권력 구도를 재편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수도의 이동은 곧 권력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고구려가 어렵게 내부의 권력 다툼을 정리하고 통일을 이뤘더라도 또 다른 위험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바로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이었겠죠. 특히 중국의 통일 왕조였던 수와 당나라는 강력한 고구려를 늘 경계했습니다. 고구려의 강한 군사력은 두 나라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격퇴했지만 통일된 고구려가 언제까지나 중원의 지배자를 방어하리란 보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정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만주벌파는 사방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에는 자연적인 방어선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돌궐이나 말갈과 같은 유목민족의 침입은 고구려에게는 또 다른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후에 만주 세력을 규합한 여진족의 금나라처럼 고구려도 대륙의 중원에 진출하여 중국을 지배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결국에는 인구 규모에서 압도적인 중국의 문화권에 흡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청나라의 만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고구려만큼 국력이 강대하여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발해조차도 그 힘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발해는 926년 거란의 요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만일 발해가 한반도까지 지배하고 있었다면 거란은 발해 멸망과 함께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게 되어 우리 민족의 운명 또한 지금과는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다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는 것도 한 민족, 한 국가의 운명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통일 신라 이후 현재까지 약 1400년 남짓한 세월 동안 한민족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만주의 영토는 이렇지만 만주가 우리 민족의 터전으로 계속 남았다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특징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통일 고구려 이후 주변의 동아시아 세력들로부터 만주를 잘 지켜냈을지라도 19세기까지 연해주로 뻗었던 러시아의 진출은 차원이 다른 지정학적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20세기 초에 러일 전쟁과 견줄 아시아 세력과의 새로운 전쟁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혁명 이후 소비에트 연방으로 재편된 러시아는 만주를 비롯한 한반도에까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더 효과적으로 확산시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북방의 넓은 영토를 1300여 년간 잃어버린 역사는 분명 아쉬움을 남깁니다. 작은 나라로서 역사적으로 겪었던 서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라는 삶의 터전에서 그동안 쌓아온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잠재력과 성실함의 DNA가 만개한 열매겠지요. 대한민국의 국력이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록 만주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만주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전체에 대한민국의 활동 무대가 더욱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앞으로 더 흥미로운 지리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